신장 건강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들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어르신의 신장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는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김민수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신장을 망치는 진짜 범인은 음식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음식을 먹는 시간대입니다. 매일 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지도 않고 특별한 증상도 없는데 자신도 모르게 신장의 자연 회복 능력을 꺼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르신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듯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을 늦게 드시고 잠들기 직전까지 무언가를 마시고 스마트폰 TV 화면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면 원래는 재생 회복을 해야 할 시간에 신장을 계속 일시키고 계신 겁니다. 신장에도 정해진 시간표, 즉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생리적인 리듬이고 검사로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밤에는 일정 시간 동안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신장 안에 압력이 내려가면서 미세한 필터 하나하나를 항산화 작용으로 수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샤워 신장의 정비 시간물입니다. 그런데 그때 늦은 저녁 식사, 짠 음식, 단백질, 카페인이 들어가고 강한 빛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가 늦어지면 그 정비 시간이 완전히 취소됩니다. 신장은 쉬지 못하고 그냥 버티기 모드로 밤을 넘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아침마다 눈발이 붓고 일어나자마자 혈압이 더 높고 늘 피곤하고 몇 년 사이에 크레아티닌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신장의 시계가 완전히 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최대한 쉽고 사람 냄새 나는 표현으로 어르신께 세 가지를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이 실제로 언제 재생회복 모드에 들어가는지, 밤에 어떤 실수가 그 회복을 완전히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 하나, 어르신의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약이고 치료입니다. 오늘 저는 그 밤 시간을 어떻게 신장을 위한 최고의 치료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요. 이 세 가지 이유. 늦은 저녁 식사가 신장을 망치는 이유. 이제 왜 늦은 저녁 식사가 신장의 가장 해로운 습관 중 하나인지 조금 더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매주 매달 같은 패턴을 보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작은 차이 같아도 이 세 가지 이유가 모이면 신장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사구체 안의 압력을 과도하게 올립니다. 늦은 시간에 특히 고기 반찬, 짠빵, 가공식품 같은 것을 드시면 원래는 쉬어야 할 시간에 신장이 계속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장의 필터인 사구체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아주 작은 역과망입니다. 이 필터 안의 압력이 밤에도 계속 높게 유지되면 마치 스펀지를 밤새도록 꽉 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밤에도 쉬지 못하는 압력이 날마다, 해마다 계속되면 필터가 점점 굳어지고 신장 기능이 빨리 떨어집니다. 이 단백질, 나트륨, 카페인이 밤에 혈류와 부담을 확 키웁니다. 저녁은 가볍게 먹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셔도 그 안에 햄, 치즈, 달걀, 짠빵, 커피, 진한 홍차 등이 들어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단백질은 요독 우레아, 부담을 늘리고 나트륨, 소금은 수분을 붙잡아 두어 몸을 붓게 만들고 카페인은 신장 세뇨관을 직접 자극해 활동을 높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밤에 한꺼번에 들어오면 신장은 필터 모드를 멈추지 못하고 원래 밤에만 켜져야 할 회복 재생 모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3. 멜라토닌, 신장의 중요한 항산화 호르몬을 막아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멜라토닌을 단순히 잠 오는 호르몬이라고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신장 세포에는 멜라토닌 수용체가 따로 있을 정도로 멜라토닌은 신장에 매우 중요한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늦은 저녁 식사, 스마트폰, TV 사용이 밤 늦게까지 이어지면 멜라토닌 분비가 뒤로 밀립니다. 멜라토닌이 제때 나오지 못하면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막을 수리하고 세포를 젊게 만드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늦은 저녁은 단순히 잠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신장 회복 기능을 통째로 빼앗아가는 문제입니다. 회복이 없으면 손상은 항상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쌓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밤에는 신장이 가장 강하게 재생회복하는 정확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리듬을 이해하고 맞춰주면 어르신의 피로, 아침 붓기, 혈압, 크레아티닌 수치가 서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신장시계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 이제는 감이 아니라 왜 이런 이야기가
과학적으로도 맞는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에도 자체적인 생체 시계, 즉 신장 서카디안 리듬, 일주기 리듬이 있습니다. 수면 소화 리듬처럼 이 신장 시계도 매우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이 시계가 망가지면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지만 몸 안에서는 서서히 문제들이 쌓입니다. 낮 동안 신장은 인필터 모드로 일합니다. 혈액을 더 많이 받으면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나트륨과 수분을 조절하고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 균형을 잡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드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신장 혈류는 밤에 약 20% 정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래야 신장 세포들이 필터링이 아닌 수리재생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신장은 낮 동안 받은 과부하를 멈추고 미세한 손상을 고치고 안쪽 염증을 줄이고 세포막을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려면 소화가 어느 정도 끝나 있어야 하고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 있어야 하며 주변이 어둡고 파란빛 휴대폰, TV 차단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고 신장 안의 세뇨관과 사구체를 진정시키고 손상된 단백질을 수리하고 산화 스트레스 세포를 늙게 만드는 공격로부터 신장을 보호합니다. 마치 밤마다 들어와 필터를 수리하는 기술자 팀과 같습니다. 그런데 늦게까지 드시고 늦게까지 스마트폰, TV를 보시고 잠들기 직전까지 물이나 음료를 계속 마시면 멜라토닌은 뒤로 밀리고 그 수리팀은 아예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대신 신장은 또다시 필터 모드로 밤을 새우게 됩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시계는 더 예민해집니다. 50세 이후에는 조금만 생활 리듬이 어긋나도 아침 붓기, 아침 혈압 상승, 만성 피로, 서서히 올라가는 크레아티닌, 이런 변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 신장 시계를 이해하는 것은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매일 신장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도구가 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겉으로는 건강하게 먹는 것 같아도 이 시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밤 습관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안 예시, 한국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셨고 오늘도 이 영상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여기서는 김영수 어르신 67세라고 부르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이 약간 올라갔다는 말을 듣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수치는 아주 위급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영수 어르신은 나름대로 정말 잘하고 계셨습니다. 채소를 자주 드시고 튀긴 음식은 피하고 탄산음료도 거의 안 드시고 매일 저녁 걷기 운동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래도 건강하게 먹는 편이에요. 어르신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식사 시간을 물어봤을 때 진짜 원인이 보였습니다. 거의 매일 밤 10시에 저녁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나쁜 것은 음식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 종류보다 시간표를 바꾸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영수 어르신께 딱 3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쇼시 전에 끝내기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큰 컵의 물이나 음료 금지, 자기 전에는 휴대폰, TV 화면을 줄이고 불을 조금 더 일찍 낮추기, 딱 이 3가지였습니다. 약을 새로 더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3개월 뒤 어르신은 전과 다른 얼굴로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내려가 있었고 아침마다 부었던 눈과 발도 많이 가라앉았고 선생님, 몇 년 만에 이렇게 푹 자는 것 같아요. 아침에 입이 덜 마르고 다리도 훨씬 가벼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름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신장 시계는 완전히 엉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표를 바로잡기 전까지 신장은 제대로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께 여쭙고 싶습니다. 어르신은 평소에 몇 시쯤 저녁을 드시나요? 밤 8시 30분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영수 어르신처럼 살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5. 신장이 재생 모드로 들어가는 황금 시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밤에 무엇을 잘못하면 신장에 가장 큰 부담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늦은 저녁 식사나 밤늦은 커피가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이들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보기에 그보다 더 치명적인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 과도한 수분 섭취 막입니다. 잠들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깨끗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 물은 신장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밤새 신장을 계속 일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밤에는 몸이 수리 회복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혈압이 조금 내려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고 세포들이 낮 동안의 손상을 고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큰 컵으로 물이나 차를 한꺼번에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다시 필터 모드로 바뀌고 혈류량이 늘고 방광은 금방 차고 멜라토닌 분비는 끊기고 잠은 여러 번 끊기게 됩니다. 그 결과는 끊어지는 잠아침, 붓기, 입마름, 만성 피로, 그리고 몇 달, 몇 년 뒤 서서히 올라가는 크레아티닌으로 나타납니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항긴뇨 호르몬, ADH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말은 곧 밤에 물을 더 자주, 더 많이 소변으로 내보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잠들기 직전까지 물을 많이 마시면 밤마다 화장실을 여러 번 가게 되고 신장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신장 노화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바로 마지막 한 모금의 시간만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7부분에서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드리는 법문처럼 밤 시간표, 신장 재생 루틴 판을 시간대별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이 알려주는 어젯밤 신장 상태, 잘못된 밤 습관의 신호.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은 집에서 스스로 어제 내 신장이 쉬었는지 아니면 밤새 싸웠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침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장이 밤 동안 제대로 회복 모드에 들어가지 못하면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너무 미묘해서 대부분 나이 탓으로 넘기고 맙니다. 1. 아침 부종 눈두덩이, 발등, 발목, 손가락이 아침에 유난히 붓고 뻣뻣하다면 밤사이에 몸이 수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신장이 밤에 압력을 충분히 낮추지 못하고 나트륨과 수분 조절이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입이 바짝 마르고 이상하게 심한 갈증, 물을 너무 적게 마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장이 밤새도록 필터 모드로 일하면서 몸 안의 수분 균형이 깨진 결과일 때도 많습니다. 3. 소변 색이 너무 진하거나 반대로 너무 맑고 양이 많을 때 아침 소변이 너무 진하고 냄새가 강하면 낮 동안 수분 보충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맑고 양이 많다면 밤에 수분을 과하게 섭취했거나 밤 동안 소변을 지나치게 많이 만든 것입니다. 둘 다 신장 시계가 어긋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4. 아침 혈압이 유난히 높을 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장이 제대로 쉬지 못하면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잘 잤는데도 아침 혈압이 더 높게 나오는 경험을 하십니다. 5. 7, 8시간을 잔 것 같은데도 아침이 너무 피곤할 때 잠을 잤다는 것과 몸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신장이 밤에 항산화, 재생 모드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고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바닥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신호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 나는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7부분에서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사용하는 밤 루틴 시간대별 신장 재생 계획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신장 시계를 다시 맞추고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다시 일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차타투 거칠 C 루틴, 저녁에 하는 신장 재생 계획.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제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밤지도 혹은 야간 로드맵이라고 부르십니다. 잠자는 패턴이 바뀌고 아침이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신장이 회복할 시간을 되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한국의 60, 70대 어르신들께 권하는 시간대별 밤 루틴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만 잘 지키셔도 부종과 혈압, 크레아티닌 수치가 약을 더 늘리지 않고도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기서부터가 어르신의 새로운 밤 일정표입니다. 1. 18, 30, 19, 3부 저녁. 똑똑한 저녁 식사 저녁을 일찍 드시는 것은 유행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생리학적인 원리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소화력이 아직 좋고 인슐린 반응도 안정적이며 신장에도 과부하가 덜 갑니다.
이때 권장드리는 음식은 야채 수프 단호박, 고구마 지방이 적은 흰살 생선 따뜻한 오트밀 조금의 퀴노아, 현미 잘 익힌 채소 반찬 등입니다. 피하셨으면 하는 음식은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 짠 치즈 기름진 고기류 라면 즉 석수프 매우 짠 반찬, 튀김류입니다. 저녁을 가볍게 드실수록 신장은 더 깊이 쉴 수 있고 어르신의 잠도 더 깊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2. 20청정. 오늘의 마지막 한 모금 여기가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시간대에 물이나 순한 허브차 150ml 정도만 드시고 그 이후에는 큰 컵으로 마시는 걸 멈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모마일, 레몬밤, 옅은 생강차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양도 부담스럽지 않게 작은 잔으로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조절 하나가 다음날 아침의 붓기와 피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3. 20일 대사 속도를 낮추는 시간. 몸은 이제 회복 모드로 들어간다는 신호를 필요로 합니다. 이 시간부터는 방안의 조도를 조금 낮추고 스마트폰, TV 사용을 줄이고 흥분되는 뉴스, 격한 대화, 스트레스를 주는 일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독서, 가벼운 스트레칭, 깊은 호흡, 잔잔한 음악 듣기 등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뇌와 신장에 보내는 것입니다. 4. 20ing 치유를 만드는 어둠.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회복 타임입니다. 멜라토닌이 첫 번째로 크게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멜라토닌이 올라가면 신장은 활동량을 약 20% 정도 줄이면서 본격적인 재생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를 살리려면 방을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고 가능한 한 푸른빛, 휴대폰, TV, 태블릿을 차단하고 방 온도를 너무 덥지 않게 약 18, 20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건들이 맞으면 이 시간대는 어르신께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천연 약티 됩니다. 멜라토닌과 함께 신장은 필터를 쉬게 하고 세포를 수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이 루틴을 단 7일만 지켜보셔도 몸에서 작은 변화들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덜 붓고 목이 덜 마르고 혈압이 조금 더 안정되고 오전 내내 에너지가 예전보다 나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신장의 시계를 존중해 드리면 신장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어르신께 감사 인사를 보냅니다. 그 고마움은 아침의 가벼움으로 수치의 안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미삼무이참 참선담 마무리 말씀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장 건강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힘은 어르신의 밤에 있습니다. 어르신이 주무시는 동안 신장은 조용히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시간, 올바른 어둠, 올바른 휴식을 허락해 드리면 신장은 본래 가지고 있는 언법 보호하고 치유하고 지켜주는 능력을 다시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간단한 시간표를 지키면서 에너지가 돌아오고 붓기가 줄어들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내려가고 깊은 잠을 다시 되찾는 어르신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것은 기적도 운도 아닙니다. 자기 몸의 시계를 존중한 결과입니다. 이제 그 선택권이 어르신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피곤하고 붓고 혈압이 높게 나오는데 문제가 낮이 아니라 밤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내고 계십니다. 이 영상에서 나눈 정보는 누군가의 인생을 진짜로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꼭 가족이나 지인 한 분에게만이라도 공유해 주세요. 그분께는 지금 신장이 지쳐 있는지 회복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매주 병원 진료실에서는 미처 다 나누지 못했던 신장 건강 정보와 루틴, 생활 습관 팁을 어르신들께 차근차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느 부분이 가장 놀라웠는지, 어르신의 한 줄, 경험담이 다른 분들께는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휴식도 약입니다. 잘 자는 밤이 어르신 신장이 평생 고마워할 최고의 선물입니다.